예, 안녕하십니까. 자, 232페이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위 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즉 피대위 권리가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걸 4번으로 해야 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의 존재.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채무자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이 피대위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을 가지고 소송 들어갔을 때 이게 소송물이라 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가 대위 행사에 적합할 것이어야 된다. 당연하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대위 행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그 반면에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 그리고 압류가 금지되는 권리는 제외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데 그 작은 글씨에 보면은 일신 전속권에는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과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 있는데 대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행사상 일신 전속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비재산적인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된다라는 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인격적 이익을 위한 것도 제외된다는 거. 다음에 판례는 후견인이 친족해의 동의 없이 해놨는데 친족해 제도가 지금 가족법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체계에 맞는 걸로 용어를 고치면은 판례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었지만 예컨대 그 미성년자의 미성년자라면 지금 미성년 후견인이 있죠. 미성년자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되는 거,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될 때는 후견 감독인이 있다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미성년 후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후견 감독인은 임의적 기관입니다. 임의 후견 중에서는 임의 후견이라는 것도 있는데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임의 후견인이 임의 기관이고 만약에 후견을 하게 된다면은 후견 감독인을 필수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 이외에 승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 미승년 후견 감독인은 임의기관입니다. 근데 그 후견 감독인이 있을 때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일정 행위를 한 경우에 그때 피후견인 등은 그 후견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대위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임차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아니기 때문에 대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권리는 채권 공동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권리는 대위 대상이 될 것인데 거기에는 채권적 청구권이 한정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행 인수가 약정된 경우에 그의 기한 채무자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이런 것도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 상계권도 대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다수당 사이 채권 채무 관계 쪽에서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고 234페이지 그 다음에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이런 것들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아니지만 이거는 오로지
B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두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 단락 말미에 조합 탈퇴권 행사 대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관련되는 판례를 밑에 소개하고 계시고, 다음에 마지막 줄에 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소송 기타 공법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문제는 소송상의 행위도 대위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대위될 수 있습니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소송상 행사의 필요가 있을 때 대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 대위권 행사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해도 되고 재판상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위 이행 청구권 행사했을 때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미 소송이 계속된 후에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개개의 행위는 대위하지 못한다는 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권리 행사 거기에 맡겨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되든 안 되든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정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소송 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 이것도 대위권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 진행 중에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 이런 것들을 채권자가 대위하지 못하고 그 소송이 채무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소송을 제기한 채무자가 상소 또는 재심을 할 것이지, 채권자가 채무자가 수행한 소송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대위로 상소나 재심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서 소송을 했을 때 그때 패소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그 패소 판결 된 거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고 또는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236페이지 봅니다. 236페이지 채권자 대위권 행사 방법.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해도 되고 재판의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채권자 지속권은 법에서 반드시 재판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은 대위하는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변제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면 당연하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매입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C에게 전매를 했을 때 C는 매수인으로서 자기의 매도인인 B한테 채권을 가지는 것이지 A한테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매도인 A에 대해서 중간 매수인 B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C는 B를 대위해서 A한테 B에게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지 C 자기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판 외의 방법에서 행해져 가지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조금이라도 그 사안에서 A에게 C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은 중간 생략 등기이고
실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C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법리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효과 기속자는 채무자 조금에 의해서 B가 효과 기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을 때 대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행사하는 권한에는 당연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 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 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 채권에 대한 변제료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피대위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채권자의 대위 소송이 제기되고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민사집행법 유추 적용되어 피대위 채권 자체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는 무효라는 거. 왜냐면 잘 보십시오. 변제되기 전에, 변제로 소멸하기 전에 그것이 이미 이행되어 가지고 채권자가 돈을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재산을 압류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수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수령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압류하는 거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령이 돼야 될 거니까. 고정하시고 238페이지 D급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 이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가지는 피대위 권리가 소송물에 있습니다. 그 소송 중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자 대위 소송과 소송물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이 채무자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제기되었다면 동일 소송물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법 각하한다는 거. 물론 이 경우에 후소를 부적법 각하합니다. 전소는 적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때 전소 후소의 판별 기준은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의 선의에 따라서 된다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의 범위,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는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관리 행위만 가능하고 보존 행위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처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때 어떤 행위가 관리 행위인가 처분 행위인가는 각각 행위 자체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령 단순한 채무의 면제, 권리 포기, 기한 유예 등은 채무자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이건 오히려 감소시키는 거죠.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나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행사나 상계, 경계 등의 이익 교환 행위는 채무자의 전재산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보존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있을 것인데 그때는 대위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채권 공동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의 채권액 이상의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권리 행사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 목적 달성 범위 내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특정 채권, 불가분 채권 이런 경우에는 전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 하시고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재판상 대위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것. 재판의 대위에 관한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채권자가 보존행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고도 그 권리를 처분한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보존 행위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통지까지도 요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보존 행위는 일반적으로 긴급을 요하고 그다음에 언제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마지막 줄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금지될 뿐 관리 보존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령은 채무자가 할 수 있고 효과도 원래 채무자에게 기속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것. 금지되는 것은 처분 행위만이 아니고 권리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는 것. 즉 통지 후에 채무자는 소제기하지 못한다는 것. 소제기하면 중복 제소 금지에 위배되어서 각하한다 했습니다. 앞에서도 본 것이고 그 판례 리연번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405조 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 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하는 합의나 법률 행위 그게 금지되는 것이지 법정 요건에 따른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약정에 자동 해제 조항이 있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자동 해제 약정 조항. 그러나 또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해제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요건에 따라서 해제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것도 안 되게 한다면은 예기치 않게 이 관계 위외의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겠죠. 그 정도 하시고 제3자의 항변권, 제3채무자의 항변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가지는 권리를 가지고 대항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지는 권리를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 소송물이 피대위 권리라 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는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도 항변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되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항변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항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일단 242페이지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 기소.
직접 채무자에게 기속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가 설사 그가 목적물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갖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지 않는다면 그가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채무자로부터 임의 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걸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상계 요건을 갖추어서 상계돼 버리면 변제받은 거하고 똑같죠. 그러므로 해서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일종의 법정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위임 쪽에 있는 그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 유추 적용하여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음 대리소송 판결의 효력. 대리소송 판결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대위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소송 당사자한테 미치는 건 당연하죠. 이제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미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채무자가 독립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립 당사자이라면 자기가 소 제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버리면은 그 중복 제소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중복 제소가 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고, 그러나 채무자가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소송 고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채무자가 보조 참가를 하지도 않았고 소송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가? 현재 판례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 이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피대위 권리와 관련된 소송물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주의할 것은, 이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 대위 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채권자 대위 소송의 소송 요건인 피보전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그 피보전 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 대위권과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 사람이 3명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좀 가겠죠. 그 채권자 취소권이 채권자 대위권보다는 또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데 다 채권자 취소권 가지고 쓴다는데 내도 그 신탁행위와 관련된 이쪽 관련되는 부분을 살짝 손을 대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